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에서 정말 생활을 잘 하시는 어느 엄마,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8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요양원 생활을 4년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한테 딸이 2명이 있는데 할머니 나이로 봐서는 이미 딸들도 나이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이 딸들 나이 6살,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기나긴 세월을 이 엄마가 혼자서 딸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남편은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데 전쟁 당시에 이 가슴에 총상을 심하게 맞아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셨다고 해요. 자, 이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결국 집안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할머니, 이 엄마의 혼자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이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만은 당시는 우리나라도 못 살았고 또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결국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할머니가 안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 과일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먹고 사는 일이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이 할머니가 일을 해내서 딸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엄마, 이 할머니가 마음에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아빠 없이 자라는 자식이 남들한테 혹시나 욕은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딸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딸들에 대한 배려, 딸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키워준 엄마는 나중에 이제 딸들이 분가를 하게 되고 나서야 참 한시름을 낳았다고 하는데 딸들이 정말 고마운 거는 시집을 가면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가 우리를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 이 엄마의 성격이 깐깐하고 또 깔끔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전에도 니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 나는 니들한테 짐이 되고 싶질 않아. 내 혼자 지낼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게 내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찾아와서 밥 먹고 그 정도만 해주는데 나는 더 이상 더 이하도 바라지 않아 라고 엄마가 딸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엄마의 고집을 못 꺾어서 딸들은 시집가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 나이 80대 초반 때 하루는 딸들이 엄마한테 놀러를 갔는데 엄마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드디어 엄마한테 올 것이 온 겁니다. 바로 치매가 온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이 쿵 하면서도 마음에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엄마가 혼자 잘 지내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시라고 하는 하늘의 신호다라고 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 라고 했더니 그때도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게 계속 치매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정신이 왔을 때 엄마 모신다고 했더니 아니야. 나는 니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니들한테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엄마가 지금 치매인데 그럼 집에 혼자 어떻게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선뜻 하는 말이 나 요양원 갈 거야 라고, 나 요양원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반대를 했겠죠. 엄마 요양원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어떻게 엄마가 요양원을 간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아니야, 요양원도 괜찮아. 그것도 마음먹기 달려있겠지. 그리고 요양원에 수시로 니들이 올 거 아니야, 너를 보러.
나는 그 정도면 됐어. 내 요양원 보내줘라고 엄마가 또 완고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엄마 고집을 꺾지 못해서 엄마하고 절충안을 만들었던 게 엄마 그러면 한 1년 정도만 지내봐. 그러다가 엄마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하면 그때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엄마는 오케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요양원을 갔는데 약 1년 가까이 되는 과정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가 치매약도 제대로 안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걸 보고 엄마가 요양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신다 생각을 하고 또다시 엄마한테 이제는 집에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설득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라고 딸들이 고민을 한 결과 가족들이 의논을 한 거죠. 결국 통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당시 큰딸이 좋은 직장이 다니고 있었고 직위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딸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나서 요양보호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가 되고 난 뒤에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에 취직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한 거는 뭡니까? 매일 가서 돈도 벌고 엄마를 매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정말 어렵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사실 평생 안 해본 요양보호사 교육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매일매일 요양원 가서 또 수입도 그만큼 줄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이 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베푼 게 얼마인데 엄마를 이렇게 요양원 보내놓고 나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엄마한테 가진 빚 이거는 영원히 풀지 못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되돌려 드리고 싶고 그런 빚을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라고 그 딸이 정말 고마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큰 딸이죠. 큰 딸은 지금도 요양원에 거의 매일 이제 엄마를 만나보면서, 엄마도 행복해하고 딸도 행복해하는. 그리고 엄마 떠날 때까지 그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겠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엄마가 그만큼 딸들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결국 딸들이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엄마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주위도 보면 집도 잘 살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집안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고 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례를 보면서 자식보다는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과 배려를 먼저 했을 때 결국 자식도 부모를 따라오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